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비드 기간을 열심히 버텨낸 의지의 한국인 호주 워홀러 3년차 언니를 모셨습니다. 와! 혹시 호주 오기 전에 친구들이 무슨 얘기 한 게 있었나요? 호주는 어떻다더라 이런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인종차별이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막상 호주 오고 지금 3년 동안 살면서 인종차별을 한 2번, 3번밖에 안 겪어본 것 같아요. 어떤 두세 번의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냥 백인 남자가 그냥 제 어깨빵을 치고 갔고, 두 번째는 흑인 이제 티네이저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가는 이 정도였어요. 아, 근데 맞아요. 여기 길 지나다니면 이게 저는 저한테만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아시아인이라서. 근데 막 술 마시면 얘네들끼리 기분 좋아가지고 맞아, 소리 지르고. 막 차 지나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특히 티네이저들은 맞아요. 아가들이니까. 처음에 호주 올 때 초기 자금 얼마 들고 왔어요? 저 비자, 신체 검사, 어학원, 비행기, 기타 부분 다 합쳐서 총 800 정도 들었고요. 그 이후에 자동차를 사게 돼서 300만 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총 1100? 언니 호주 오기 전에 호주랑 필리핀이랑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호주에 오게 되었어요? 사실 필리핀은 가격이 저렴해서 끌리는 부분은 많았는데 제가 어찌됐든 호주에 올 거기 때문에 호주 원어민 선생님들과 수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호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호주 처음으로 워홀 왔을 때 어떤 곳에서 일했어요? 저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인마트 그리고 카페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어학원이랑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다녔다고 했는데 혹시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할만했어요. 어쨌든 한국인들은 눈치가 빠르고 일을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만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생활비로 충당이 되나요? 그렇게 일을 하는 게? 네, 호주는 시급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일을 하더라도 생활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예요. 학업이랑 일이랑 병행했다고 하는데 어학원에 총 평가를 해준다면? 저 처음에는 어학원 들어갔을 때 거창하게 영어가 많이 늘 것을 기대했고 저는 제 자신을 믿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는 영어 실력이 늘었다고는 못 느꼈어요. 왜냐면 반 애들이 나랑 비슷비슷한 영어 실력이었기 때문에 애들이랑 서로 이야기를 해도 사실 진짜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진짜 영어 실력은 는다고 생각을 못했고, 또 영어 학원 끝나고 영어 실력 측만 봤을 때는 저의 영어 실력 측만 봤을 때는 그냥 부정적인 영향만 남게 되었어요. 왜냐면 일을 하면서 어학원을 다닌 것도 있고 또 친구들이랑 지내면서 서로 레벨이 똑같은 친구들끼리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는 딱히 어학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남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어학원이랑 식당 일이랑 병행하다가 농장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농장으로 갔었고 오히려 저는 그때 영어 회화가 많이 늘었어요. 진짜요? 오히려 되게 엉망진창이 회화긴 하지만 그때 더 영어를 더 늘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농장에서 영어 회화가 늘었다고 했는데 왜 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같이 방을 쓰는 친구가 외국인 친구였고 확실히 농장에서 일하면 한국인보다는 외국 친구들을 더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영어가 늘게 되더라고요. 그럼 외국인들이랑 같이 쉐어를 한 네네네,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농장에서 돌아오신 후에 한인잡을 다시 하신 거예요? 네, 한인잡을 바로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 워홀로서 한인잡을 했던 장단점 알려주세요. 어디서든 일을 하는 거는 똑같은데 한인잡은 확실히 말이 통해서 편하지만 확실히 꼰대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꼰대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고 내 장점은 말이 통한다, 단점은 꼰대가 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워홀 후에 학생 비자로 부정적인 인식만 남았던 어학원을 맞아요. 다시 다니기로 결심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선 호주에서 5월 2년을 마치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뭐를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대부분 경험, 돈, 영어가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인데 개인적으로 이 세 개를 다 완벽히 이루진 못하더라도 외국에 나와서 한국에서의 경험이나 시간을 놓친 만큼 기본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돌이켜 봤을 때 영어는 저한테 가장 약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학원을 위해서 말했듯이 도움이 안 되었다고 판단했기에 튜터도 해봤지만 튜터도 진짜 튜터 나름인 것 같아요. 아, 튜터가 약간 과외를 네, 과외 얘기하는 같은. 건가요? 네네네. 아. 제가 열심히 안 하면 돈만 버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의지라는 걸 다시 한번 그때 깨달았어요. 특히 유학원과 상담을 통해서 이제 저는 담당해 주셨던 분이 인데 너무 조언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깨닫고 어차피 투자하는 거 내 생활에 영어를 가장 많이 놓칠 수 있는 것은 어학원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비해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이고 좋다고 판단해서 유학원의 추천을 통해서 어학원을 다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유학원에서 여러 번의 상담을 통해서 다시 어학원을 가기로 결심을 했다는데 혹시 그때 이전과 같은 어학원을 가고 같은 코스를 들으신 건가요? 처음에는 제너럴 코스를 그 전 어학원에서 제너럴을 들었고 이번에도 이제 제너럴을 들었기 때문에 같은 코스를 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캠브리지라는 코스를 듣게 되었어요. 그럼 이전 어학원에서도 제너럴 잉글리시를 들었고 이번에 새로 옮긴 어학원에서도 제너럴 잉글리시를 들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있었나요? 제너럴 잉글리시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제가 그 전에 다녔던 어학원보다는 지금 현재 다녔던 어학원 시설이 확실히 좋았어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특수하게 좀 코로나였을 때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이 없었는데 그 때문에 더 애들이랑 정말 많이 친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게 저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너럴 잉글리시 듣고 이번에 또 캠브리지도 같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캠브리지가 정말 언니의 영어 실력이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캠브리지 코스는 진짜 본인이 공부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실력이 많이 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코스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정말 영어 실력 느는 거에 기초적인 베이스를 올리는 거에 정말 도움되는 코스라고 생각해요. 그 캠브리지 코스는 누구 추천 받아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캠브리지 코스는 그 전부터 많이 들어왔었는데 정말 좋다고 많이 들어왔었고 그 전 어학원에서부터 되게 유명한 수업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수업들이 다 없어졌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유학원 추천으로 새로 생긴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저도 흥미가 있었기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제너럴 잉글리시 듣다가 IELTS로 수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언니는 어쩌다가 이렇게 캠브리지로 넘어가시게 된 거예요? 저는 우선 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IELTS는 저한테 정말 큰 벽이었어요. 그리고 IELTS는 정말 시험을 목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느 정도 시험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캠브리지는 우선 기초를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그리고 시험을 보더라도 제가 뭔가 틀린 게 있었을 때 이게 왜 틀렸고 그냥 약간 뭐라 해야지 한 겹 한 겹 쌓는 느낌, 쌓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그런 수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캠브리지를 그냥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만족도는 어때요? 한 100% 중에서? 100%에서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100%였을 것 같고 저는 중간 이후에 조금 이제 모티베이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70% 정도? 네. 거의 70%는 재밌었지만 30%는 거의 자기의 의지가 더 필요하다. 네, 맞아요. 언니 현재까지 호주 생활 만족도는 어때요? 저는 99%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아침에 우선 일어나면 부정적인 감정이 저를 지배했다면 여기는 일어나면 행복해요. 진짜요? 네,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가더라도 한국에서는 대부분 일 가기 싫다면서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그런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문화 자체가 한국이 좀 압박감이 심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막 일 가기 너무 싫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호주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사실 호주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느낌이라서 제가 얼마나 내가 더 오늘 게으름을 피워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 먼저 사실 들어요. 사장님 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예비 워홀러한테 팁 주고 싶은 거 있어요? 호주 생활에 대해서? 사실 호주도 그냥 많은 나라 중 하나일 뿐이고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단지 그냥 호주 오기 전에 정말로 기초적인 영어 문법만 떼고 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쨌든 여기다 돈을 써야 되는 거 현명하게 돈을 쓰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처음에 어학원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초 영문법을 떼고 온 거랑 아닌 거랑 사실 레벨 차이가 많이 맞아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돈 쓰는 거 현명하게 쓰셨으면 좋겠고 그거의 첫 번째는 영어 어느 정도 기초 영문법 떼고 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는 워홀인데 오히려 돈을 벌러 가는데 왜 어학원에 돈을 써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니는 이미 다 겪어보셨으니까 언니가 생각했을 때는 워홀로 왔을 때 어학원에 돈을 투자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돈이 아까운 걸까요? 저는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돈을 벌러 갔을 때 한인잡으로 가서 돈 버는 게 아닌 이상은 호주 사람들과 아니면 외국인들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내가 말을 할 것이며 어쨌든 모든 계약서는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어쨌든 내가 지금 사는 곳은 영어로 소통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학원에 초반에 들어가는 뭐 1개월, 2개월, 3개월 돈은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오늘 너무 인터뷰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언니. 앞으로의 언니의 학생의 생활을 응원할게요. 안녕.